무척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모래바퀴를 누런색의 커다란 개가 숨을 헐떡이면서 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빨리 가지 못해? 그리고 그 개를 술에 잔뜩 취한 상인이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개의 이름은 파트라슈. 주인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충성스러운 개였습니다. 그러나 파트라슈는 무거운 짐과 더운 날씨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도 몹시 고팠습니다. 빨리 가지 못해? 게으름 피우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누구 덕분에 살아있는 줄 알아? 다 내가 먹여준 덕분이라고, 이 듣개야. 상인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소리를 지르면서 파트라슈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파트라슈는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무거운 짐이 등을 짓눌렀습니다. 이 바보야! 벌떡 일어나지 못해? 상인은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한 번 넘어진 파트라슈는 입가에 거품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죽어버렸나? 그는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끌채를 벗겨냈습니다. 그러고는 쓰러져 있는 개를 길가의 풀 속에 집어던지고 땀을 닦았습니다. 에이, 저 따위 쓸모없는 개를 2년씩이나 먹여 살리다니. 아유, 내가 바보지, 바보야. 아유. 상인은 중얼거리면서 직접 수레를 끌고 길을 갔습니다. 그날은 앤트워프 시내에 축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 구경을 하려고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버려진 불쌍한 개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햇볕은 더욱 따갑게 내리쬐고 기분 나쁜 새 한 마리가 파트라슈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파트라슈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다리를 절며 어린 손자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네로, 이리 좀 와보련. 왜요, 할아버지? 참 가엾게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눈길로 파트라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죽은 개예요? 글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하다만. 집으로 데려가요, 할아버지. 그러자꾸나. 이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할아버지와 네로는 파트라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서쪽은 보리밭과 목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강이 흐르고 또 강가의 언덕에는 포플러와 수양버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까지 이어진 이 넓은 지역을 가리켜 플란다스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에 작은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네로와 할아버지의 집은 이 작은 마을 끝에 벌판에 있는 아주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우유를 모아서 4마일이나 떨어진 도시 앤트워프까지 날라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할아버지는 네로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군인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80이 되었을 때 도시에서 살고 있던 하나밖에 없는 딸이 2살 된 네로를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품에 안으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난이 더 심해지겠구나, 아가야.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짐수레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있던 파트라슈가
갑자기 수레의 끌채 속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수레를 끌겠어요. 목숨을 살려주신 보답이에요. 파트라슈는 꼬리를 흔들며 마음속의 말을 나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트라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곧 알아차렸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껏 내가 해왔던 일이란다. 자, 너는 내로와 집이나 보고 놀고 있으려무나. 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말렸지만 파트라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파트라슈는 큰 입으로 끌채를 물고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할아버지는 파트라슈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파트라슈. 실은 네가 도와주면 내겐 큰 힘이 된단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 할아버지의 허락에 파트라슈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부터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의 수레를 끌고 우유통을 날랐습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파트라슈는 녹색 수레를 끌고 힘차게 마을길을 누볐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점점 더 쇠약해져서 파트라슈가 없으면 우유통을 나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축제날에 이 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무척 행복해요. 이런 따뜻한 사랑은 처음이니까요. 파트라슈도 일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주정뱅이 상인에게 얻어맞으며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숨을 헐떡거리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와 네로는 항상 따뜻한 말로 파트라슈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파트라슈, 힘들지?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단다. 일은 대개 오후 서너 시가 되면 끝났습니다.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던지 파트라슈의 마음대로였습니다. 나비나 메뚜기를 쫓아다니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네로와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트라슈가 할아버지의 초라한 집에 온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는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우유통을 나를게요. 파트라슈와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어요. 6살이 조금 넘은 네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없구나, 네로.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 파트라슈, 네로를 잘 도와주거라. 그럼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귀여운 아이와 개가 함께 수레에 우유통을 싣고 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네로는 할아버지 대신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 귀여운 우유 배달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파트라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트라슈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앤트워프에는 돌로 지은 오래된 교회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불꼬불하게 좁다란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시의 한복판에 앤트워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앤트워프에서 자란 화가 루벤스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루벤스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파트라슈가 알 수 없는 일은 네로가 항상 이 교회 앞에 와서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는 혼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가 나올 때까지 교회의 돌계단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의 그러한 행동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것일까?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파트라슈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네로는 언제나 아주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얼굴이 빨개져 있거나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파트라슈와 놀려고도 하지 않고 냇가에 우두커니 서서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돌계단을 내려와서 갑자기 파트라슈의 목을 와락 껴안으며 저것을 볼 수 있다면 하고 눈물까지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파트라슈는 네로에게 몸을 비벼대며 위로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